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그리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저와 같은 사회 초년생분들께 저에게 유용했던 몇몇 팁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산 정하기예요. 먼저 예적금, 전세자금, 주식 등 주택 매매 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저는 이 어카운트 인포라는 앱을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제 1, 2금융권 및 심지어 증권 계좌에 있는 현금까지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어서 제가 가진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을 살 때 100% 자기 자산으로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활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특히 저희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 보금자리론이 아주 유용해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실거주 용도로 구입하는 한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금리의 경우 2021년 1월 현재 기준 2.5% 정도로 시중 대출 대비 저렴한 편이고요. 특히 고정금리인 점이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다만 주택가액 제한이 엄격한 편인데 6억 원 미만 주택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LTV는 60%이나 실수요자의 경우 70%까지 높아집니다. 시중 대출이 LTV가 40%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점 역시 보금자리론이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실수요자 요건은 좀 더 까다로워서 부부 합산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특히 주택가격 5억 원 미만이 조건이 있어야 해당 부분도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단, LTV가 70%라고 해도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라는 점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보금자리로는 대출 조건이 엄격한 대신 LTV가 높고 이자가 낮아서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정말 빛과 같은 제도랍니다. 다만 혹시 보금자리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이처럼 다양한 대출 제도들이 있으니까 각 대출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최적화된 제도를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용 자산과 대출 가능액을 통해 본인이 최대 예산을 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나의 집을 찾아 나서야겠죠? 전 우선적으로 출퇴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인지, 강남 같은 서울 중심지로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는지, 지하철역이나 공원, 쇼핑몰 개발 등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지 등의 이러한 조건들을 위주로 몇몇 관심 지역을 추렸어요. 그리고 나서 유용하게 활용한 앱이 바로 이 호객노노라는 어플인데요. 해당 지역의 주택 실거래가를 지도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UI가 매우 편리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핫했던 화서역 주변의 예시로 한번 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희망하는 조건을 바탕으로 필터를 걸겠습니다. 희망 평수는 20평대, 제 최대 예산이 5억이라고 가정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세대수인데요. 세대수는 제가 아파트 단지를 선택할 때 주로 고려했던 3가지 요건 중 하나랍니다. 아무래도 대단지일수록 교통이나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관리비 분담률도 낮고 집값 상승 여력도 높다고 해서 최소 500세대 이상 대단지로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필터를 걸고 나면 필터에 부합하는 단지들만 보이는데요.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지하철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추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의 경우 도보 5분 이내로 역세권이 남겨두고요. 네,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도 도보 11분 정도로 뜨네요. 마지막 아파트도 비슷하게 다 도보 10분 내외입니다. 전 자차가 없어 걸어서 지하철역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서 도보 10분 이상의 다른 단지들은 제외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 초등학교 접근성인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에 있고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도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화네요. 그럼 각 단지의 실거래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에서 뜬 시세는 평균가라서 막상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 몇 주간 실거래가가 5억 이상으로 뛰었어요. 앞선 저희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최근 신고가가 4억 3천만 원으로 제 조건에 부합하고요. 세 번째 아파트의 경우에도 최근 신고가가 4억 4,900만 원으로 조건에 부합합니다. 추가적으로 호갱노노 앱에서 이렇게 실거주민 후기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도 미리 확인하고 가면 좋습니다. 주로 긍정적인 후기가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유익한 정보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매물을 찾아볼까요? 저는 주로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현재 네이버에 등록된 매물이 뜹니다. 그런데 여긴 이미 호가가 5억을 넘었네요. 그리고 입주 가능일도 2022년 2월이라서 당장 실거주가 필요한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아파트를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단지 전경도 확인할 수 있고요. 호가는 현재 5억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요. 조건이 맞는 매물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층수나 향, 입주일자도 저랑 조건이 맞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전화랑 문자 중에 문자를 먼저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드린 후에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실제로 집을 보러 가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집을 보러 다니면 개인이 선호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에게 유용했던 팁들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테리어 정도예요. 특히 부엌, 화장실, 샤시 위주로 보았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약 1, 2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고 상당한 시간도 들기 때문에 올수리된 집을 구할 것인지 기본 집을 개인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할 것인지 처음부터 정해두셔야 해요. 두 번째는 채광입니다. 향도 중요하지만 거실 베란다 앞을 맞은편 동이 가로막고는 있지 않은지 이것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는 수압입니다. 전 특히 변기 수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변기 수압도 꼭 확인했어요. 네 번째는 실내 온도이고요. 다섯 번째는 바깥 뷰입니다. 이건 사실 개인이 취향일 것 같은데요. 특히 로얄동이라고 하는 동들은 더 비싼 대신 바깥 뷰가 매우 좋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특히 문간방이나 작은 방이 구석 쪽 벽지를 잘 살펴보세요. 일곱 번째는 층간소음입니다. 확인이 쉽진 않겠지만 호갱노노 후기나 집주인분들께 여쭤보시면 좋겠죠? 여덟 번째는 인터폰이나 도어락 설치 여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관리비입니다. 특히 겨울 관리비 관련 집주인분들께 꼭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주택 마련을 결심한 후 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